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또 오랜만에 제가 왔는데요. 이제 애틀랜타 보고서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지금 보스턴 보고서에서 뉴욕 보고서 지나서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됩니다. 이제 애틀랜타에서 제가 10월이나 12월까지 있을 거기 때문에 애틀랜타 보고서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보고서가 될 거고요. 이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애틀랜타 보고서의 첫 1주, 2주 차는 정말 제 그 미국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암흑기라서 제가 원래는 일주일 단위로 했던 영상을 이번에는 2주를 모아왔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암흑기라서. 제가 진짜 이 주간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직전에 뉴욕에서 행복해서 울 수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근데 이 애틀랜타의 첫 2주간에는 정말 힘들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그러면 왜 그렇게 힘들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어학원이 끝나고 바로 인턴을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 저만 빼고 모든 사람이 어학원 끝나고 거의 바로 인턴을 시작을 했고요. 근데 저만 거의 한 달 정도 인터뷰를 기다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4월 23일에 인터뷰를 받고 합격을 해서 이틀 동안 집을 구한 다음에 25일에 이 애틀랜타로 넘어왔어요. 뉴욕에서 애틀랜타로 저의 모든 짐을 다 싸들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러면 25일 토요일에 애틀랜타에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쉬고 5월 첫째 주에 출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첫째 주 월요일에 출근을 하려고 이제 그 4월 마지막 주를 기다리고 이제 출근할 날이 됐는데, 출근을 하기 전에 꼭 꼭 작성해야 되는 서류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하루하루 미뤄지더니, 그 서류를 작성을 안 하면 출근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미뤄지더니 출근이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미뤄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자기네가 그 서류를 작성할 수 없을 것 같다. 이 인턴십을 자기네가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 취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나는 나의 모든 짐을 다 끌고 애틀랜타로 이사를 왔는데, 근데 제가 이제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밀려가지고 5월 13일까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4월 첫째 주에 인턴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달 반 정도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때 진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동시에 제가 진짜 한국에 가야 될까 봐, 인턴십이 뭔가 잘 안 풀려서 한국에 가야 될까 봐 진짜 걱정이 많이 됐고, 그리고 뭔가 애틀랜타에 계속 있고 싶은데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 봐, 지역을 또 옮겨야 될까 봐 그게 진짜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진짜 한치 앞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하고, 내가 언제 다시 인턴을 시작할 수 있을지, 출근 언제 할지, 그리고 뭐 여기서 계속 하게 될지, 다른 데로 옮겨야 될지, 뭐 옮긴다면 언제 또 집을 어떻게 구하고 가야 될지, 막 돈은 어떻게 되고, 막 그 생각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에서의 일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또 이제 애틀랜타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뉴욕에서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애틀랜타로 가려고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뭔가 특이점을 뽑자면, 제가 이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그 티켓을 끊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코노미에는 위탁 수화물이 아예 없었고,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위탁 수화물이 32kg까지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일단 제 캐리어가 23kg까지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제 캐리어 2개 다 23kg가 넘었었고요. 위탁 이코노미에 수화물 추가가 안 된 거에 수화물 추가를 하려면 1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비즈니스로 가는 게 더 싼 거예요. 뭔가 비즈니스가 이 정도 가격이고 이코노미가 이 정도 가격인데, 이코노미에 수화물을 추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비즈니스 타는 게 이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제 캐리어는 최종적으로 28kg와 24kg 이렇게 나왔답니다. 이거를 끌고 돌아다니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나요? 그리고 제가 이날 공항에서 밥 먹으면 비싸니까 트레이더조에서 비빔국수 사서 그거 먹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진짜 다 너무 비싸가지고 피자를 한 조각 먹었답니다. 기대 안 했는데 그런 거 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니까 음료도 이렇게 공짜로 주더라고요. 근데 음료도 저 컵도 유리컵에다가 얼음까지 넣어서 주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과자도 원하는 만큼 고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 승무원이 과자 이렇게 트레이를 들고 왔는데 고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개까지 골라도 돼? 물어봤는데 그냥 다 고르래요. 근데 좀 다 고르긴 좀 그래서 2개만 딱 골랐고요. 근데 이게 국내선이다 보니까 그 국제선처럼 으리으리한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나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탔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뭐지 싶었던 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본 갈 때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뉴욕 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거랑 그 여행 갔다가 한국 갈 때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은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뭔가 건물이 엄청 많고 빌딩이 엄청 많은 그런 빌딩 숲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나잖아요. 그냥 숲밖에 없잖아요. 빌딩 숲이 아니라 그냥 숲밖에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뭔가 여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도시지? 그러니까 이 사람 어디서 놀지? 주거 지역밖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도시인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게 뭐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 거지? 아무튼. 그리고 제가 이날 한 4시? 2시? 하여튼 그때쯤 버스를 타서 결과적으로 애틀랜타 공항에 한 7시쯤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파파이스에서 햄버거를 먹고 싶었는데 이날에 햄버거 다 품절됐다 그래가지고 치킨을 사서 먹었답니다. 맛있었어요. 엄청 짜고. 그리고 이제 우버를 불러가지고 갔고요. 여기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살게 됐던 방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집에 살고는 있는데 방을 중간에 한번 옮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프라이빗 화장실이 있는 방이었고 지금은 그냥 공유 화장실을 쓰고 있어요. 근데 방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얼마나 크냐면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근데 이제 제가 또 가구도 없으니까 정말 침대랑 저 옆에 뭐 협탁이랑 저 책상 끝.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저 냉장고도 돌아가는 소리 나는 게 싫어가지고 코도 뽑고 살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뭔가, 또 이제 보스턴 처음 도착했을 때처럼, 이제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또 뭔가 알 수 없는 불안함? 그런 게 또 있었답니다. 옛날 저녁에 도착해가지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바로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고요. 제가 여기 집주인분을 고모라고 불러요. 성이 같아가지고. 아무튼. 근데 이제 고모가 아침에, 너가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준비를 했다 하면서 아침을 주셨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집의 그런 전경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제가 가장 저희 집에서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집 완전히 숲속에 있어요. 제가 애틀랜타에 와가지고 찍은 영상에서도 말했을 텐데 그래서 신호가 안 터져요. 데이터가 안 터져요. 근데 지금은 와이파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때는 와이파이가 없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애틀랜타가 차가 없으면 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애틀랜타 미드타운, 다운타운은 괜찮은데 제가 있는 곳은 차가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숲속에 있으니까 데이터도 안 터져. 그러니까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데 집에 있을 때도 데이터가 안 터져. 신호가 안 잡혀. 그러니까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데이터가 안 터지냐면 영상 통화하다가 그냥 끊겨요.
그 신호가 안 터져가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도착한 다음 날 26일에는 저희 집 근처에 H마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멤버십 카드 만들고 장을 조금 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월마트도 있는데 월마트에 갔는데 크럼블 바디워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저를 위한 바디워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샀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을 좀 보고, 그리고 이 집에 주인분 강아지가 메밀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름이 왜 메밀이냐면 저는 뭔가 메밀 소바 할 때 그 메밀인 줄 알았는데 메가 밀리언에서 메밀이래요. 너무 귀엽죠? 진짜 착해요. 그리고 저녁으로는 이 라면을 먹었답니다. 제가 고모가 아침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아침을 먹으니까 너무 배불러가지고 점심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먹고 바로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미국에 이렇게 생긴 블라인드 많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봐가지고 했답니다. 그리고 아침으로는 다음날 됐고요. 이제 맨날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뭐 아침 먹고 끝. 뭐 별거 없어요. 왜냐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1시간에 한 대 다니고 심지어 일요일에는 버스가 없어요. 그 막차도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와이안 고구마 이런 거래요. 그래서 이거 주셔가지고 이것도 먹었고요. 그리고 저희 저희 집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주인분 부부분이랑 써니 언니라고 또 룸메를 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써니 언니가 전동 킥보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타면서 좀 주변 둘러봤답니다. 이거 재밌더라고요. 저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굉장히 숲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사슴들이 진짜 많이 출몰을 해요. 근데 얘네가 막 한두 마리 오는 게 아니라 올 때 한 5마리씩 오거든요. 근데 귀여워요. 그리고 이날 제가 왔다고 파티 열어주신다고 해가지고 베란다에서 고기를 먹었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이에요. 이제 계속 그냥 뭐 먹는 거밖에 없습니다. 아침도 먹었고요. 그리고 이날은 혼자 근처에 도서관을 한번 가보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갔고요. 이제 제가 저는 처음에 집 구할 때도 주변에 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 봤거든요. 근데 일단 도서관 근처에 있는 집이 잘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버스 타고 한 30분 정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막 그거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이제 그게 1시간에 한 대밖에 없다 보니까 그 시간에 맞추기가 진짜 어렵고, 그리고 정말 슬픈 거는 크럼블을 버스를 타고 가려면 1시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진짜 크고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뭔가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갔던 도서관 중에 가장 최신식이었어요. 뷰가 너무 좋아요. 저희 창 이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저녁으로는 파스타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메밀이 산책을 조금 해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이날은 써니 언니의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약간 수제버거 느낌이 강했고 맛있었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막 먹자마자 이 정도는 아니었다.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그 세븐 스트릿 버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써니 언니 딸이 자기 친구 생일 선물을 산다고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케이팝 가게에 갔답니다. 근데 이때는 그냥 재밌게 보고 나왔는데 이제 계속 보다 보면 여기 한 번 더 가거든요. 아무튼 그때 이제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써니 언니 딸이랑 저랑 써니 언니랑 셋이서 카페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우베 되게 유행하거든요. 한국에서도 유행하던데 우베 말차라떼 먹었는데 여기가 한국 카페였어요. 근데 확실히 그 한국 카페는 말차가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 말차라떼 먹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이거 먹고는 잠을 너무 잘 잤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입니다. 이날은 고모랑 아저씨랑 아드님이랑 고모랑 아저씨의 아드님이랑 넷이서 공원에 낚시를 하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먹을 거를 좀 사러 코스트코에 갔고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샌드위치 먹었어요. 요거 맛있더라고요.
낚시를 조금 해봤고요. 메밀이도 같이 갔어요. 그래서 낚시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이에요. 아침에 이제 계란이랑 요거트 먹었고요. 요거 요거트 맛있더라고요. 요거 좀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악의 그 암흑의 시기였다라고 말하는 거 치고는 투어스에 완전히 미쳐 있었어요. 저 투어스 데뷔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그 투어스 데뷔 티저 봤던 거 기억나는데, 그때는 제 취향은 도훈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지훈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정말 그냥 지훈이한테 미쳐 있었던 주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암흑의 주간을 그나마 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지훈이의 역할이 많이 컸다. 근데 또 아쉽게도 제가 또 한 번 좋아하면 미친 듯이 좋아하는데 또 그게 금방 식어요. 지금은 지훈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때는 진짜 지훈이한테 미쳐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 전에 지훈이 영상 보다가 울고 막 너무 막 그래가지고 막 이 아이가 너무 좋고 이 아이가 너무 가엾다 해야 될까? 누가 누구를 가엾게 여기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제가 이때 굉장히 불안한 주간이었는데 지훈이로 인해서 너무 최악까지 가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동시에 내가 지금 이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이돌이나 보고 실실 쪼개는 게 좀 너무, 도대체 내가 뭐지? 지훈이한테 힘을 얻는 건 맞는데 이 상황에서도 아이돌이나 보고 있네? 약간 이런 생각.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진짜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이 시기를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심으로 그 전날에 낚시하러 갈 때 먹었던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그리고 이제 크럼블 저 바디워시가 너무너무 좋은 나머지 이거 단종되기 전에 다 좀 쟁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쟁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느 정도로 좋냐면 진짜 샤워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고 샤워가 기다려지는 그런 정도로. 왜냐면은 이걸로 샤워를 하면요, 저희 집이 크럼블 가게가 된답니다. 그리고 저녁으로 우동 먹었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그 고모가 요거를 엮어가지고 만드는 그 화분 같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모랑 요거를 좀 만들었다. 이제 할 게 너무 없으니까 집에서. 로 저거 유명한 그 과일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솔직히 이거 정말 비싸거든요. 저게 아마 딸기가 몇 알 안 들어있을 거예요. 열 몇 알 들어있는데 7,000원 정도예요. 한 7, 8,000원. 근데 네, 이거는 진짜 맛있어.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신발이 찢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신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회사를 가긴 좀 그러니까 이제 신발을 시켰죠.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그럴 필요 없었죠. 어차피 출근을 못 했으니까. 그리고서 이제 제가 그러면 회사에 한번 가보자. 회사 간 출근길을 조금 익혀보자 해서 이제 출근길 한번 가볼까 해서 갔어요.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여기 보이세요? 딜레이가 19분, 20분이나 딜레이가 된 거예요. 1시간에 버스가 하나밖에 없는데 20분 딜레이 되면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날이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미 출근도 밀렸고 근데 버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버스 통로선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버스가 안 와서 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정신이 이때 좀 많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이제 뭐 버스 어떻게 왔고 잘 왔고 이제 그러면 가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회사 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아니 애초에 저희 집에서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가려면 14분을 걸은 다음에 버스를 6분 타고 17분을 걸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30분을 걷고 6분을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아니면은 갈 방법이 없으니까 좋다,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해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14분을 걷고 6분을 타가지고 도착을 해서 버스에 내려가지고 이제 회사 쪽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인도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기찻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찻길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찻길을 건너면 그때부터 인도가 없어요. 이런 갓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갓길을 또 한 5분 걷다 보면은 엄청 큰 사거리가 나와요, 교차로가. 근데 그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근데 그 교차로를 건너야지만, 무단횡단 해야지만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거기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또 쭉 한 5분 정도 걸어야지 저의 회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교차로를 내 목숨을 걸고 무단횡단 하면은, 만약에 인도가 있다고 하면 한번 걸어보겠어요. 목숨을. 근데 목숨을 걸어가지고 건넜는데도 갓길을 계속 걸어야 되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버스가 20분 딜레이 돼가지고 울고 기찻길 건너고 갓길 건넜는데 도저히 그 사거리를 제가 신호등이 없는데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쌩쌩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제가 누누이 말하죠. 버스가 1시간에 한 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 버스를 또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그 배차 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혼자 저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뭔가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너무 그냥 어이가 없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 교차로 무단횡단해서 잘 다닙니다.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떻게 출근을 하는지 한번 찍어볼까요? 찍어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첫날이었으니까, 이땐 처음이었으니까, 무서워서 못 건넜는데, 지금은 잘 건너고요. 그 사거리, 횡단보도 없이, 신호등 없이, 잘 건너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출퇴근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왜냐면 그 우버비를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저녁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까 그 고모랑 만들었던 그 뾰족한 종이들로 이걸 엮어서 이렇게 화분? 필통꽂이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또 먹고요.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메밀이 또 한번 싹싹 쓰다듬고요. 또 아침 먹었고요. 점심 먹었어요. 그리고 이날은 고모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를 사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 버스가 또 신기한 게 하차 벨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줄을 당기면은 버스가 이제 멈춰줘요. 그리고 여기 버스가 좀 특이한 게 안내 방송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구글맵 보다가 알아서 잘 땡겨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않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모 생일이기 때문에 외식을 했고요. 냉면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저 갈비가 진짜 맛있었어요. 만두도 먹었고, 그리고 이건 거의 완전 그냥 한국이랑 맛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크 이거 제가 사갔거든요. 고모를 위해서. 그래서 저 망고 케이크가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골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고모랑 그 다음 날이에요. 아침으로 고모가 케이크 사줘서 고맙다고 저 복숭아 모양 아이스크림을 사줘가지고 아침으로 먹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신문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 근데 되게 더 신기했던 거는 신문이 되게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신문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신문이 있는데 굉장히 좁아가지고 저 한 면적이 되게 좁잖아요. 또 메밀이 또 싹싹 쓰다듬고요. 그리고 또 지훈이 열심히 보고요. 그리고 써니 언니가 쉬는 날이어가지고 써니 언니 젤네일 하는 거 조금 봤답니다. 그리고 또 밥 먹었어요. 저녁밥일걸요 아마. 그리고 월마트 가가지고 또 간식 쇼핑하고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조만간 간식 리뷰하는 쇼츠 올릴 거거든요. 근데 저 레몬 머랭 파이 맛이 진짜 죽음. 그리고 아침으로 딸기 먹고요. 이날은 그러니까 집에 있으니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주변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데까지 걸어가려면 한 3, 40분 또 걸립니다. 다 모든 것이 멀리에 있고 우리 집은 숲속에 있고. 그래서
여기도 가는데 한 40분 걸렸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가는 모든 곳들이 차로는 10분, 5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일본식 빵집이에요. 그래서 요 말차 크루아상 먹었는데 제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 맛이 없었어요. 저 맨날 맛있다고만 하잖아요. 진짜 맛없었어요.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도서관까지 가서 지훈이 봅니다. 왜 도서관 갔을까요? 집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니까. 그리고 여기에 둘러스의 좋은 점은 뭔가 이제 뉴욕이랑 보스턴에 비해서 많이 외졌죠. 대신 좋은 점은 노트북을 놓고 화장실 가도 전혀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고기 먹었습니다. 저녁으로. 이 고기 아저씨가 그 고모가 주신 고기였는데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거 와규예요. 그리고 아침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봅니다. 이제 하는 게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지훈이 보거나 메밀리 쓰다듬고 저녁 먹기. 끝. 그리고 또 저녁 먹어요. 그리고 간식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가 그 다운타운, 미드타운에 한번 시내에 가보자 한 날이었어요. 시내까지 가려면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애틀랜타 시내에 있는 지하철을 타본 거예요. 저희 동네에는 지하철이 없으니까. 근데 뭐 저는 나름 괜찮던데요? 그리고 뭔가 이제 저희 집 쪽에는 3층 이상 건물이 없어요. 모든 건물이 다 낮거든요. 대신 땅이 넓고, 근데 이제 애틀랜타 시내에 가니까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리녹스 스퀘어라고 그 쇼핑몰이 엄청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라 가가지고 또 옷도 몇 개 입어보고, 그리고 점심으로는 빵 가져갔었어가지고 빵 먹고, 그리고 또 쇼핑을 이날 옷을 3개나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쓰레기통 들고 왔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금요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쓰레기통을 갖다 놓으면 쓰레기차가 이거 수거하고 다시 갖고 오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1차 저녁 먹었고요. 2차 저녁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 파스타 먹었고요. 그리고 이날은 제가 이제 지훈이에 완전히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투어스 앨범이 너무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사러 가려고 그때 소피 언니 딸이랑 갔었던 그 케이팝 앨범 가게에 가려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날 그 앨범 가게까지 가는데 편도 2시간 걸렸습니다. 총 왕복 4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점은 그 앨범 가게가 차로는 15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앨범 가게에 가려면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탔어야 됐는데 이제 이 버스도 배차 간격이 한 1시간이었는데 중간에 버스가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 버스를 탔어야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웃 오브 서비스가 돼가지고 버스가 증발을 해서 저랑 같이 기다리던 저 여기 발 올리고 있는 청년 보이세요? 저랑 같이 기다리던 청년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 버스 도망칠까봐 저기에 발 하나 올리고 저 기사님을 뭔가 협박했는가? 모르죠? 뭐 했는지 협박했는지 물어봤는지 아무튼 했는데 저 버스가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둘이서. 미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서 저 청년이 핸드폰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버스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봐서 구글맵상으로는 얼마나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둘이 막 버스 욕하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제가 봤을 때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거였나 봐요. 이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너 파워에이드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너 먹어 이랬더니 그래 이렇게 하고 자기 자리로 가더니 그 한 팩 보여주면서 나 근데 이거 한 팩이나 샀는데 너 진짜 안 먹어? 그래서 내가 그럼 한번 줘봐라 해가지고 같이 저거 먹으면서 기다렸답니다. 그래서 2시간이나 걸려서 겨우겨우 이 케이팝 가게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12시 50분에 출발을 했거든요, 집에서. 근데 여기에
2시 50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는 3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3시 걸 놓치면은 몇 시 걸 타야 돼? 4시 걸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걸려서 이 가게에 갔는데 버스 시간을 맞추느라 5분 만에 보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투어스 앨범을 샀고요. 이제 그래서 5분 만에 후다닥 보고 빨리 버스 배차 시간 간격을 맞춰야 되니까 빨리 사고 뛰어가지고 이 버스 정류장에 갔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제 3시 버스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정말 진짜 이 버스가 날 정말 미치게 한다. 근데 여기서 더 슬픈 점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버스를 놓쳐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버스를 놓친다고 해서 제가 피해보는 게 없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내가 이 버스를 빨리 타고 집에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집에서. 내가 뭐 할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한 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4시 버스. 4시 버스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뭔가 나의 시간을 버리고 아끼고 이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집에 못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우버를 탔답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출발을 했는데 집에서 한 5시인가쯤에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약에 내가 3시에 버스가 안 왔을 때 내가 뭔가 집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다음날에 해야 되는 일이 있었으면 우버를 타고 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집에 일찍 간다고 해서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돈이라도 아끼자 해서 시간을 버렸던 거죠. 근데도 버스가 안 와가지고 그냥 결국엔 우버 타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또 저녁 먹었고요. 또 메밀이 산책시키고요. 아침 먹고요. 그리고 그날 사고 산 날을 바로 안 뜯었거든요. 동생이랑 같이 뜯기로 해가지고. 근데 동생이 그 약속 깨가지고 혼자 뜯었어요. 근데 또 이제 정말 감사한 일은 또 포카가 지훈이가 나와줘가지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게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이날은 제가 갑자기 떡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H마트에 가서 떡을 사고요. 그리고 5시 이후에는 30% 할인해주거든요. 그래서 야무지게 알뜰하게 샀고요. 그리고 또 월마트 가가지고 쇼핑하고요. 그리고 이날은 저녁으로 양꼬치를 먹었답니다. 고모가 아는 분이 양꼬치를 줬다고 해가지고 양꼬치랑 마라탕이랑 먹었어요. 이렇게 후식으로 참외 먹고요. 그리고 이날 제 방을 옮겼답니다. 더 작은 방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날 점심 먹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근처라고 해봤자 또 30분 걸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버블티 먹고요. 그리고 그 집 주변에 있는 공원에 가가지고 또 멍 때리고요. 저녁 먹습니다. 그리고 후식 먹고요. 아침 먹고요. 이날은 제가 보스턴에서 알게 된 현규라는 친구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무튼 그때 보스턴에서 같이 라멘인가? 소바인가? 우동인가?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애틀랜타에 교육을 받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탕수육도 먹고요. 그리고 한국식 카페에 가가지고 버터떡이랑 맛있는 라떼를 먹었답니다. 여기는 제가 그 차가 없으면 아예 못 가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현규가 차를 갖고 와가지고 같이 먹었답니다. 버터떡 저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버터떡이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유행을 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전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트조를 갔답니다. 이제 트조가 버스로 갈 수 있긴 한데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다. 근데 그 냉동식품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현규가 차를 갖고 온 찬스를 써가지고 트조에 가가지고 거의 한 10 얼마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수박 먹었답니다. 요렇게 이제 애틀랜타에서 와서 2주간의
일어난 일들이었고요. 일단 제일 힘든 거는요, 여기 살면서 차가 없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대중교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차 없으면 힘들고, 그리고 뭔가 웬만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다 엄청 널찍널찍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힘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첫 출근한 것부터 해서 이제 일을 제가 인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게 담길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하는 고민은, 제가 물론 이렇게 불확실했던 것도 힘들었지만 뭔가 저의 내면적으로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저는 제가 한번 좋아하거나 저는 그냥 모든 거에 마음을 100% 쏟는 편이거든요. 전 뭐든지 할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요. 그래서 전 사람을 대할 때도 대부분 저의 마음을 100% 주는 것 같아요. 90% 이상 주는 것 같아요. 뭐 가족이나 제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한테는 100%를 주고, 대부분은 제가 한 90%까지 마음을 다 주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언제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주는 마음이랑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마음이 달랐을 때를 알게 될 때가 진짜 가장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좀 뭔가 익숙해지지가 않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게 가장 마음에 좀 깊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걸 깨닫게 된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되고, 그거를 진짜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그러면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마음을 좀 덜 줄까 하다가도 또 그것도 싫어요. 저는 그냥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할 때 좀 제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들이랑도 교류를 할 때 저의 온 맘을 다해서 교류하고 싶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무튼. 근데 또 이게 또 딜레마인 게, 저는 제가 100% 주는 사람한테는 돌아오길 기대하면서 주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가족이라거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한테는 100%를 줘도 100%를 주고 1%만 받아도 상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뭐 그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제가 돌려받고 싶나 봐요. 인간의 본성이거나. 아무튼 너무 이 얘기가 딥해지는 것 같아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이번 주에 샤라웃 약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샤라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재빈씨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재빈이랑 함께 보는 영화가 너무 그립네요. 아무튼 그렇고, 건강하게 잠을 똑바로 잘 자길 바라고, 밥도 배달시키지 말고 건강한 걸로 잘 먹길 바래요. 샤라웃 신청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보세요, 저한테.